능선과 봉우리의 어울림, 숨죽여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곳 강원도.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 풍경 덕분에 쉼과 여유를 위해 찾아오는 곳이지만 강원도엔 지구의 오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기, 고생대. 고생대를 자연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고생대 박물관,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5억 년 전 지구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이곳이 과거의 흔적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미래를 상상합니다. 아주 오래된 미래, 내일을 품고 있는 이곳. 그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여름, 취재진은 강원도 태백의 한 산에 올랐습니다. 근데 삼엽충이 제일 이제 특징이 뚜렷해갖고 이거 뭐 있는 거? 있네. 여기 이거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화석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구를 만났습니다. 바다. 한참을 올라온 이곳이 과거에는 바다였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기 전 과거로의 여행을 위한 조언을 얻어봅니다. 지구의 역사와 땅의 생김새를 연구하는 지질학. 그 중에서 이곳 지구 고환경 연구실은 오래전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실을 이끌고 있는 조경남 교수의 논문은 55만 년 전 지구 기후를 연구하여 기후변화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과거의 환경을 유출하는 그런 학문 분야예요. 암석이라든지 퇴적물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과거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아내는, 그 안에 있는 여러 재료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 자료들을 하나씩 분리해내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그 자료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스타일이 우리 범죄 수사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역추적해 나가는 거고 재구성하는 거죠. 사건의 현장이. 과학수사대가 되어 강원 고생대 지질의 퍼즐을 함께 맞춰보시죠. 평균 해발고도 900m인 태백시. 놀랍게도 이곳은 5억 년 전 고생대에는 바다였습니다.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곳에서 그 단서를 찾아봅니다. 암석은 많은 것을 품고 있으니까요. 암석에 새겨진 물결 무늬는 고생대의 이곳이 얕은 바다였다는 걸 알려줍니다. 또 두 지층의 부정합은 긴 시간의 공백을 말해주죠. 원시지구의 대륙들은 한데 뭉쳐있는 초대륙이었습니다. 고생대에 들어 초대륙은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고 이동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대륙 주변의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동물문이 폭발적으로 출현했습니다. 이 시기를 생물 대폭발 시기라고 하죠. 생물 대폭발 시기의 퇴적물이 오랜 시간 힘과 압력을 받으며 단단한 암석이 되었습니다. 5억 년 전의 지구를 탐험해 볼 수 있는 곳, 태백의 구문소.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하천으로 향합니다. 전국의 지질학과 학생들입니다. 매년 열리는 필드 캠프를 올해는 고생대 지층 구조를 직접 보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고생대 지층이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5억 년 전부터 약 한 3억, 2억 년 전까지 그 당시에 퇴적된 퇴적 환경, 그 다음에 고생대 말에 또 변형된 지질 구조들이 굉장히 멋있게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보고인 그 지역이고요. 잘 보존된 퇴적층과 지질 구조 덕분에 고생대 자연 환경과 생물의 흔적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고생대 지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표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표식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층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다른 데 가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태백 이 지역에 특히 이 구문소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전형적인 고생대의 표식지다. 그래서 굉장히 잘 보존을 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물입니다. 요렇게 누기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몰루스크일 수도 있고 뭐 트릴러바이트도 있고 뭐 삼엽충의 그 껍데기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국내 최고 지질학적 보고서인 구문소에는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화석이죠. 고생대 지층 위에 세워진 태백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 생명 대폭발의 시기는 화석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화석은 고생대의 환경을 알려주는 또 다른 퍼즐입니다. 이곳은 화석이 보관되어 있는 자연사 박물관의 수장고입니다. 태백 지역에서 발굴된 화석으로 고생대의 자연 환경을 상상해 봅니다. 고생대 전 기간 동안 번성했던 삼엽충. 지금의 오징어를 닮은 두 종류. 그리고 조개 모양이 상상되는 완종류까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화석들이 나오는 거고 그것들로 인해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 영월 지역, 태백 지역이 같은 화석이 나오면 같은 시대네 그것도 알 수 있고 삼엽충이 가장 중요하죠. 그 시간을 캄브리아디나 오르도비스기 초기에는 캄브리아 그 시간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그 표준 화석이라고 하죠. 그게 삼엽충이거든요. 네, 표준 화석은 그 세계적으로 같은 시간대를 지시하는 그 화석인데 그게 고생대 전기에는 삼엽충으로 쓰여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세계 미국에서 나온 삼엽충이다, 중국에서 나왔다. 근데 똑같은 게 우리나라에 나오네. 그럼 다 같은 시기인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화석. 석회질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고생대 생물들. 오랜 시간이 지나 열과 압력을 받으며 석회암이 되었습니다. 이 산도 고생대 생물의 잔해인 거죠. 현재와 과거가 하나 되는 현장입니다. 바다 생물들의 골격이 만든 석회암산. 인간은 그 석회암으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짓고 단장하며 살아갑니다.
고생대 기후 환경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퍼즐은 바로 석탄입니다. 산업화의 원동력인 석탄은 식물이 쌓이고 쌓여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이 가해져 만들어졌습니다. 석탄은 이곳에 거대한 숲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죠. (5억 년) 전 고생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암석과 화석. 암석은 거대한 책이고 화석은 문장입니다. 귀 기울여 봅니다. 지구 생명 대폭발의 시간이 바로 여기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여기가 자정관이고 그 자정관 유명한 있잖아요. 행정관에서 오늘은 지구의 과거 환경을 연구하는 강원대 지구 고환경 연구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석회암산이 만들어낸 특별한 지형이 있습니다. 백봉령 카르스트 지대. 이곳은 카르스트 지형의 특색이 잘 살아있고 보존까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 화학적으로 녹는 용식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석회암이 녹으면서 땅이 푹 꺼져 생긴 돌리네, 지하에 생긴 거대한 석회암 동굴. 돌리네가 길게 발생한 폴리에, 여러 개의 돌리네가 연결되는 우발라, 돌리네에 물이 흘러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 포누르까지 잘 발달된 다양한 카르스트 지형을 이곳 백봉령 카르스트 지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이제 드롭아웃이라 그러는데, 그게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점점 옆에를 깎아먹으니까 갉아먹으면서 이렇게 발달했을 거라는 어떤 시나리오나 가설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포노르라고 합니다. 근데 돌리네가 물이 빠지는 게 항상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돌리네가 뭐 몇백 기, 몇천 기 있을 텐데, 걔네들 중에 보면은 싱크홀만 있고 돌리네만 있고 포노르가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지하에 그런 물 빼는 뭐 통로가 있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육안으로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지금 여기는 돌리네로부터 연결되고 우발라로부터 연결되는 그런 루트부터 해서 여기 이제 동굴처럼 보이는, 완연한 동굴처럼 보이는 통로까지 아주 연결성도 좋고 발달 상태도 좋고 보존 상태도 다른 데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것 같아요. 석회암과 물이 만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카르스트 지형. 우리 발밑에 어떤 지형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삶의 터전인 카르스트 지형도 있습니다. 평창 시내에 동그라니 자리 잡은 노산. 우리 조상들은 돌리네를 밭으로 활용했습니다. 물 빠짐이 중요한 농작물을 키우는데 더없이 좋은 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창의 또 다른 카르스트 지형, 고마루. 예로부터 방풍림과 움푹한 지형 덕분에 바람도 피해간다고 해 살기 좋은 곳으로 불렸던 고마루. 카르스트 지형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은 평창에 위치한 백룡 동굴입니다. 석회동굴의 생성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백룡 동굴은 일일 관람 인원을 제한해 동굴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공 구조물 없이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체험형 동굴입니다.
좁은 통로 때문에 들고 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동굴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끼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이쪽이 이제 유석이라고 하는 벽면 장식하고 있는 이런 동굴 생성물들이 있고요. 저쪽에 이제 베이컨 시트 내지는 커튼이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판상으로 납작한 애들이요. 이렇게 있고, 이 암석의 줄무늬는 층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인 거죠. 이렇게 쌓였는데 원래는 평평하게 쌓인 게 조산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다양한 생성물들과 지각 변동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동굴이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미적으로는 그런 나름대로의 감성 같은 게 좀 있고, 여기도 지금 동굴 방패로 발달하기 전인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죠? 여기 좀 동그란 게 있고 모함이 있고, 근데 약간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굴 생성물이 기대 자라던 바위는 이제 녹아 사라졌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60호인 백룡동굴은 종유석, 석순, 유석, 커튼 등 동굴 생성물들이 다양하게 발달했고 보존 상태도 우수합니다. 빗물 속 이산화탄소가 바위를 천천히 녹여내며 만든 석회동굴. 물방울 하나하나가 다시 석회를 쌓아 올리며 긴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오렌지빛 나는 거, 이것도 어떤 지표의 이벤트고, 그다음에 까만 선 있잖아요. 이것도 뭐 지표에서 산불이 났다든지 뭐다든지 그런 이벤트고, 이렇게 해서 성장해 나간 건데, 여기서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 성장하던 거를 떼다가 연구실에서 잘라서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연대 측정도 되고 과거의 빗물 성분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산불 얘기하신 거면 뭐 탄소가 더 많다고 이런 거. 뭐 그런, 예, 되게 잘 따라오시네. 그런 거예요. 예. 동굴에 대한 분석은 연구실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석순을 연구하는 이유는 또 학문적으로 있는데,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동물 생성물들은 유사한 그런 이벤트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동물 생성물들을 연구하는 것이 좋은데, 석순의 광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화학 성분은 뭘로 되어 있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과거 고환경을 지시해주는 지시자이기 때문에. 동굴 생성물에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방울 떨어지는 횟수가 많아진다든지, 비가 늦게 많이 안 오면 물방울 떨어지는 횟수가 적어진다든지 하는 게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가뭄이 심해지면 동굴에 떨어지는 낙수율의 양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것들이 동굴 생성물 안에 기록돼요. 저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회암 산에는 특색 있는 석회 동굴이 여럿 있습니다. 남한간 상류에 위치한 영월 고시굴은 대규모 석회암 동굴입니다.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있어 학술적, 자연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고씨 일가족이 이곳에 숨어 얻게 된 이름의 유래도 흥미롭습니다. 정선에 위치한 화암동굴은 발견 과정이 남다릅니다. 처음 이곳은 금을 채굴하는 광산이었습니다. 금을 캐다 석회암 동굴 입구를 발견합니다. 거대한 천연 동굴이 지하에 숨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다양한 동굴 생성물을 자랑하는 석회 동굴의 특성과 금 광산을 연결해 테마형 동굴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태백의 용현 동굴. 용기와 더불어 높이 올라온 동굴은
위쪽 퇴적층이 빈약해 동굴 내부로 들어오는 물이 적어져 건식 석회 동굴이 되었습니다. 광천선굴은 또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평지의 입구가 노출되어 있어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동굴. 규모는 작지만 논과 밭 가까이에 위치해 오랜 기간 인간에게 친숙한 동굴이었을 겁니다. 연중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동굴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 고환경 탐구부터 항생제 개발까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연구들입니다. 빗물과 단단한 석회암이 서로 반응하며 지하의 거대한 공간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가 이곳에 있습니다. 강원 고생대 지형은 멈춰진 과거의 땅이 아닌 여전히 생동감이 넘치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동굴의 지하수는 어디로 갈까요? 석회암지대를 누비던 지하수는 지하 통로가 막히면 다시 지표면으로 솟아올라 계곡수가 됩니다. 용신이 사는 못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검룡소. 석회 안반 계곡인 검룡소에는 하루 2,000톤의 지하수가 솟아납니다. 이 물은 태백, 정선, 영호를 지나 양수리에서 북한강을 만나고 서울을 가로질러 514km의 대장정 끝에 서해에 다다릅니다. 또 다른 물길에서 신비로운 지형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지형을 포트홀이라고 합니다. 하천 바닥의 작은 틈으로 모래와 자갈이 들어가 빠르게 흘러내리는 물과 함께 소용돌이 치면서 암석을 깎아 만든 지형입니다. 오랜 시간 물과 암석이 공들여 만들어낸 신비로운 예술 작품이죠. 초록빛이 깊어진 정선의 소금강. 자연을 공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너덜광이라는 건 뭐냐면요, 너덜, 큰 돌멩이들이 비탈진면에 사면에 쌓여 있는 걸 얘기해요. 너덜광은 테일러스라고도 하는데요. 암석이 지표면에 노출되며 겪은 기계적 풍화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얼핏 보면 산사태처럼 보이기도 하죠. 특이한 모양 덕분에 견학원 가족의 눈길을 사로잡았네요. 산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연에서 지질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이전과는 다르게 자연을 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이들의 다음 발걸음은 화암 약수로 향합니다. 석회암지대를 통과한 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탄산에 톡 쏘는 맛이 납니다. 이게 물이랑 석회암이랑 만나면 일어나는 현상이 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 상태 마냥 신기한 모양입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섞인 물이랑 석회암이랑 땅의 성질은 알수록 신비롭습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물리적 풍화를 겪은 암석은 물에 깎이고 공기와 만나 색이 변하기도 하고 빗물에 녹기도 하는 화학적 풍화작용을 거치며 멋진 풍경을 만듭니다. 이 멋진 절벽들도 언젠가는 토양이 되는 날이 오겠죠. 다양한 상상을 합니다. 이 절벽은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이 암석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이 강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동강이고요. 이 동강이 그 산을 휘감아 흐르면서 이렇게 멋있는 지형을 만든 거고요. 우리가 이런 산을 높은 산을 휘감아 흐르는 하천을 감입공류 하천이라고 하는데요. 산지를 굽이굽이 흐르는 하천이 감입공류 하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드린 사진 중에 글씨가 적혀 있는 강이 만들어낸 멋진 지형에게 인사를 건네봅니다. 감입공류 하천의 구불구불한 형태는 한반도 지형의 흥미로운 역사를 들려줍니다. 평창, 영월 지역을 지금 흐르고 있는 그 한강 상류인 동강이나 서강은 그 주변 지형이 이제 높은 산지기 때문에 이 하천의 하도가 자유롭게 이렇게 사행을 하지 못하고 주변의 높은 산지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로 사행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감입 사행 형태인데, 또 감입사행의 특징은 되게 융기하는 지형에서 잘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융기하면은 하천이 결국 이제 기반을 깎고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깎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제 하천의 하도가 깊어진다는 뜻이고, 깊어지면은 옆으로 사실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특히 융기 지형에 속하는 이쪽 그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 지대에 발달한 하천들이 감입사행 형태를 많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평야를 자유롭게 흐르던 강은 신생대 지강융기로 땅이 솟아오르자 원래의 물길을 따라 바닥을 깎으며 깊은 협곡을 만들고 감입공류가 되었습니다. 동강은 대표적인 감입공류 하천입니다. 동강을 따라 발달한 절벽부터 농지로 사용됐던 하안 단구, 자갈로 퇴적된 자갈톱, 모래사장, 그리고 석회 동굴까지 감입공류의 다양한 지형을 직접 볼 수 있는 지형학적 교육장입니다. 감입공류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장소 청룡포. 암벽과 강으로 둘러싸여 오고 가는 것이 힘든 이곳에는 건박한 고택이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의 6대 왕인 단종의 유배지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유배 생활, 외부와 단절된 섬과 같은 지형 때문에 그리움과 외로움은 사무쳤겠죠. 그런 마음을 달래려는 듯 매년 봄 영월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단종 문화제를 엽니다. 강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마을을 만들고 삶을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연결해주는 이야기, 문화가 싹틉니다. 강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노래가 되어 물과 함께 흐릅니다. 암석은 시간을 기록하고 화석은 생명을 증언합니다. 솟아난 물은 돌을 녹이고 깎아내어 멋진 지형을 공들여 빚어냅니다. 지칠 줄 모르고 흐르는 물은 유유히 흘러서 그 넓은 품에 사람들을 너그럽게 안아주고 사람들은 그 넓은 품에 문화의 싹을 틔웁니다. 이곳에는 시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며 면면이 우리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고생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천혜의 박물관 강원 고생대 지형. 현장에서 배우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입니다. 와본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질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정말 지질학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암석들이 만들어지고 지구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해를 실제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서 정말 또 국제적인 그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지질학자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대가 저희랑 너무 다른 게 저희 쪽은 대부분 화강은 여기 석회암 지대여서 그것도 너무 신기한 느낌. 그래서 그냥 되게 접해볼 수 없는 지질학과라면 이런 것도 많이 접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론 때 배우는 거는 되게 대표적인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딱 구조가 정확하게 보이는데 이제 실제 자연에서는 변칙적인 것도 많고 이게 답을 이렇게 서로 찾은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재밌어가지고 답사를 좀 재밌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대를 배우고 상상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은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고전적인 지질학에서는 지질학이 과거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현대의 지질학에서의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지질학에서는 과거에 이 지구가 겪은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하고 보존하고 또 미래의 지구에 우리 인간들의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그것이 미래의 지질학이라 앞으로의 지질학이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의 기후의 변화를 이해를 해야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어떻게 지진 활동이 있었고 그 주기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큰 지진들이 어느 정도의 주기로 얼마나 일어날 수 있고 어디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곳에서 우리는 지구의 역사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고생대 지질 환경을 잘 보존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지질유산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태백, 영월, 평창, 정선 4개의 지자체가 모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선군과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등 4개 시군에 총 21개소의 지질 명소를 발굴을 해서 2017년도에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정식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암석의 포변실이라고 할 정도로 지질 시대를 달리하는 다양한 암석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총 52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학술적인 가치도 굉장히 높고요. 또 지질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빼어난 경관은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강원 고생대 지형의 지질학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학계에서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이 되고 세계지질공원까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화석은 어떤 의미가 이 학자가 말하는 의미, 저 학자가 말하는 의미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하나의 증거로부터 다양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또 이 생각이 다른 증거가 나타나면 한쪽으로 모일 수도 있다. 그런 과정을 차라리 그거 자체를 학습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과학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찾아주시고 지질공원을 운영하시면 좋겠다. 이제 지질공원 센터 홍보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과정에 참여한 정대규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합니다. 한탄강 지질공원도 그 한 3년에 걸쳐 가지고 30% 이상 뭐 40% 가까이 이렇게 이제 방문객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달리 얘기하면은 그 지질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이제 큰 도움을 주고, 원래 지질공원 자체의 그 취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지역 주민과의 어떤 그 협력, 협업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만약에 인증이 된다면은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그 규모가 느껴지는 장각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왔습니다. 강원 고생대 지형과 유사한 이곳에서 자연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는지 힌트를 얻으려 합니다. 장각의 답사의 필수 관문, 천자산 케이블카의 부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就是在3亿8千年前，这个张家界它这个是一个汪洋大海，那么我们这片所有的山呢都是在最底层，经过这个亿万年的这个地壳运动啊，还有这个沙石的一些变化呀，那现在是形成了这个石英砂岩。我们这个石英砂岩它是蓄水的。 然后在人次上肯定是每年都比有一些，就是从最初的几十万到100多万，现在每年大概有500多万的进山啊。我们就是人次一直在增长，今年就很明显，今年的欧美市场的欧美客人也特别多。那么今年可能外籍客人能突破100。 굳으면 단단해져요? 그럼요. 사암이 굉장히 단단하죠. 석영이라는 광물로 다 되어 있어서 사암이 석영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광물이에요. 가히 절경입니다.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이곳은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풍화와 침식이 오랜 시간 공들여 조각한 이곳. 마치 동양화가 살아있는 듯합니다. 연수단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현지 담당자를 만나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매년 늘어나는 인간의 흔적과 심화되는 기후변화 속에서 어떻게 자연을 잘 보존하며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지 질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곳에도 석회암 카르스트 동굴이 있습니다. 중화 최대의 아름다운 저택으로도 불리는 황룡 동굴. 높이 140m의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굴 생성물도 거대합니다. 정해 신침. 이 길이는 우리 19.2m이고 20만 년 이상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 석순은 아직 자라는 종류. 6만 년 후에 재천장. 길고 긴 지구의 이야기를 보존하는 일. 생각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무로토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다양한 모양의 바위와 퇴적암층을 만날 수 있는 이 지형은 수백만 년 전엔 바다 밑에 있었습니다. 용기를 통해 지표면에 드러나게 된 거죠. 지질공원에서 만난 하마요시 야에 씨는 시청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해설사로 일하고 있죠. 室戸生ま
までの室戸育ちなんですけど知らないことが多くて、勉強をすることによって、地域のいろんなことが分かってきて、新しい、趣味というかあれも湧くんですけど、もうこれで室戸大好きになりました。勉強して室戸の良さが初めて分かって、室戸大好きになった。今はもう室戸一番大好きで。 하마요시 야에씨가 일하는 무로토 지질공원은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되었습니다. 이곳은 지구의 역동적인 역사를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바다 밑에 필리핀판이 일본 대륙의 밑을 끊임없이 파고들면서 들어올리는 덕분에 현재도 지반이 계속 융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구의 웅장함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一つ大きなつながりがあるのは室戸でのそういう地質の研究あるいは過去の地震の研究によってその地震の間隔を予想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室戸の、中にはその港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なので最後の地震から次の地震まで何年あって、なのでそれまでに防災次の地震に備えなくちゃいけないという私たちは予測を立てることができます。こちら写真をご覧いただきますと、ちょっとザラザラしたところと 과거를 보존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의 관심과 재해 대비를 위한 연구를 보며 과거를 지키는 일이 번거롭지만은 않은 일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생대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생명이 지구에 출현한 이후에 생명 진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가 고생대부터인데, 이때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생명체의 진화와 지질학적 특성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를 해서 국민들이 또는 일반 지역 주민들이 그 가치를 인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또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특히나 지역 주민이나 또 지자체에서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도 알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관광의 효과, 지질 관광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그 관광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저희가 함께 세계국가지질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한반도 땅의 역사가 생생히 기록된 살아있는 교과서. 지질유산의 보존과 교육관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끌리듯 당도한 이곳에서 우리는 암석에 새겨진 5억 년 전 생명 대폭발의 시간을 만나고 지형이 비추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만났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선서! 우리는 강원 고생대 지오탐사대원으로서 한반도의 신비로운 자연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탐험을 통해 배우고 발견을 통해 성장할 것을 맹세합니다. 긴 여정 끝에 우리는 확인합니다.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의 기록. 5억 년 전 바다였던 이곳은 지구 역사를 기록하고 한반도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오랜 시간을 간직한 이 땅의 흔적들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오늘도 살아 숨쉬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고 있습니다.